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산업론 19강 예정했던 대로 오늘은 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강의입니다. 뭐 미디어와 스포츠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분야고 그래서 제가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다음 학기에 이 미디어 과목을 가르치게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뭐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야, 이 분야가 굉장히 재밌다. 더 알고 싶다 그러면은 다음 학기에 혹시 제 수업이 개설이 되면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예. 자, 이제 처음 그 어떤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 용어가 이제 공생관계라는 겁니다. 공생관계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 생물학에서 쓰는 그 용어예요. 생물학에서 어떤 그 두 개의 다른 그 동물들끼리 이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하죠.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그 단어를 보면 이제 symbiotic, 뭐 혹은 symbiotic,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관계라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 배울 때 이 스포츠와 미디어 과목을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배웠는데 그 교수님한테 제프리 제임스라는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symbiotic relationship 이걸 쓰면서 이제 근데 그분이 symbiotic relationship이라고 읽더라고요. symbiotic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이제 알고 계속 이제 있었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2016년 가을에 예, 제 딸이 이제 학교에서 그때 이제 걔가 중학교 2학년이었죠.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이제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미국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걸 반가운 거예요. 제가 이걸 보니까. 그래서 너 야 심바이오틱 릴레이션십 배우는구나.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저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러더니 아빠 심비어릭이거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제 딸이 저를 참 옛날엔 존경했었어요. 굉장히 우리 아빠는 똑똑하고 막 착하고 그렇다고 막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진실을 아는 거예요, 걔가. 그래가지고 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지나면서 이제 제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쳐줘요, 걔가 이렇게. 아빠, 그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걔가 이제 하는 말이 자기는 심비오틱이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심비오틱이나 심바이오틱이나 결국은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걸 뭐 이란을 어떤 사람은 뭐 아이랜이라고 읽기도 하고 이란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세미 그 반할 때 반, 그 half 할 때 반이라고 할 때 세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세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심비오틱 혹은 뭐 심바이오틱 뭐 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생관계라는 게 의미가 뭐냐? 의미는 서로 간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공생이니까 같이 산다는 얘기니까. 여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악어와 악어새잖아요. 악어는 그 대표적인 포식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물고기나 뭐 이런 동물들을 막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이빨 사이에 막 낄 거 아니에요. 그 이빨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 악어는. 그래서 그 사이에 막 끼어 있는 거를 악어새가 와서 이렇게 그 쪼아 먹으면서 청소를 해주죠, 다. 그런데 악어가 악어새라고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어가 악어새를 먹어버리면은 그래서 악어새라는 종족이 멸종을 해버리면은 그 자기 이빨에 낀 그 찌꺼기를 청소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가 깨달은 거죠. 이거 잡아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놔둬야겠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거죠. 악어는 악어새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악어새는 악어에게 청소를 제공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뭔가 도움이 되는
관계, 서로 간에 의존하는 관계, 뭐 interdependent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예, 그런 관계죠. 그래서 스포츠와 미디어가 어떻게 이제 서로 공생을 하고 있냐면은 스포츠는 미디어에 의존을 하고 또 미디어는 스포츠에 의존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받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뭐 자세하게 어떻게 주고받는지는 한번 봅시다. 예, 다음 장에서. 자, 미디어라는 게 이제 뭐 정의를 하자면은 미디어라는 게 그 자체로 복수형이죠, 여러분. 예, 그 영어 시간에 배우셨죠? 미디움이 원래 이제 단수고 미디어가 복수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이제 뭐 매스 미디어, 뭐 줄여서 미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는 이제 인쇄 미디어가 제일 처음 시작한 거죠. 예, 대중 매체. 그래서 뭐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이 그 19세기 말 요 무렵에는 뭐 라디오, TV가 없었으니까 신문 잡지의 시대였고 잡지가 굉장히 그때 그 예, 뭐랄까 어떤 지식인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예, 그런 그 중요한 매체였습니다. 정보 전달이 대부분 신문이나 잡지로 이루어졌죠 그때. 뭐 서적은 오래됐죠. 책이야 뭐 예, 역사가 오래됐고 여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어떤 스포츠 이벤트나 경기가 있을 때 그 경기에 관한 그 정보를 담은 일종의 그 잡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기 간행물은 아니지만 그 이벤트 때 특별하게 제작한 그런 그 안내서 같은 거죠.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게 그 미국 대학 풋볼 경기 때의 그 프로그램인데 좀 오래된 거죠. 적어도 2차 대전 이전 무렵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 미디어죠. 트레이딩 카드 이게 그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그 선수의 그 프로 스포츠 선수의 사진과 뭐 그 개인 정보 그리고 이제 역대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조그만 그 명함만한 종이에 앞뒤로 이렇게 새겨놓은 그런 카드인데 이게 이제 지금도 있고 이게 이제 수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희귀한 카드들은 지금 뭐 몇백만 불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초창기에는 그 정보 전달 그 효과가 컸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인터넷만 딱 키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몇 년생이었지? 뭐 몇 년도에 홈런 몇 개 쳤지? 이런 거를 이게 일일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드만 딱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저도 이걸 좀 모았었어요. 옛날에 트레이딩 카드를.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1999년 3월 달에 갔는데 예. 그때 그 뉴질랜드 다운타운 그 제일 그 번화한 다운타운을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딱 우연히 보니까 그 스포츠 그 카드 이 트레이딩 카드 전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야구를 제일 좋아했으니까 그때 예. 야구 카드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뉴질랜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럭비가 주로 많고 예, 야구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그 창고 같은 데로 들어가서 한참을 뒤지더니 박스 몇 개를 갖다 주더라고요. 이게 다 야구 박스라고, 야구 카드라고, 너 골라봐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3시간 동안 골라가지고 한 300개를 사왔습니다. 예.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간. 예. 예. 그랬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그 희귀한 카드도 있습니다. 그 박찬호 루키 카드 이런 거. 예. 당시에 그 성 패트릭 데이라고 그 초록색 옷 입고 경기하는 날이 있거든요. 이제 그 유니폼 입은 되게 그 희귀한 박찬호 카드도 제가 그 아주 레어템인데 갖고 있어요. 그게 값이 좀 지금 올랐을 텐데, 하여튼간, 예. 더 오르면 팔으려고요. 이런 것도 있었죠, 인쇄미디어에는. 예. 근데 이제 전자미디어의 시대가 이미 됐죠. 라디오, 영화, TV. 그러니까 라디오는 알겠다고 하겠는데, 여러분들 영화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죠. 영화가 무슨 미디어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 이제 20세기 초반만 해도 TV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TV는 당연히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죠, 많이. 예, 드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이벤트를 직접 보고 싶은데, 특히 이제 복싱 이런 게임, 예, 보고 싶은데 뭐 볼 방법이 없잖아요. 직접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 권투 시합을 예를 들어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영화 촬영하듯이 그 팀이 가서 영화 그 카메라 필름으로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그거를 나중에 편집을 해가지고 극장에서 상영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돈 내고 와서 봅니다, 그거를. 뭐 한두 달 지났지만 이미. 예. 그렇게 이제 스포츠를 소비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이제 미디어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TV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비디오 게임, 인터넷, 그리고 이제 우리가 SNS라고 부르는 소셜 미디어, 뭐 이런 시대가 됐죠. 예. 좀 웃긴 얘기가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웃긴데, 예. 그 라디오가 처음 이제 생겨서 그 중계를 시작했을 때 그 야구나 뭐 풋볼 이런 게임들을 이제 라디오로 중계를 했잖아요. 그 라디오 중계. 여러분 라디오 중계 들어보셨어요? 저는 거의 안 들어보셨죠? 예.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라디오 중계가 한국에서는.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 중계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예. 특히 뭐 야구를. 예. 야구가 라디오 중계에 적합한 스포츠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딱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그 초, 말, 그리고 아웃 카운트, 그리고 이게 딱 위치가 정해져 있고 이게 그 어떤 정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플레이가 라디오로 중계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농구나 축구는 라디오 중계가 이게 어려워요, 좀. 예, 왜냐하면 공이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공수가 이게 막 언제 바뀔지 모르고 이러니까 지금 뭐 공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라디오로는 예, 그게 힘듭니다. 야구나 풋볼도 어느 정도 예, 그 라디오 중계에 어울리죠. 예. 축구 말고 풋볼. 예. 하여튼 그런데 어, 라디오가 처음 생겨서 중계를 할 때 이제 구단주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라디오 중계를 하면은 이거 뭐 굳이 경기장으로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중계 들으면 되지 뭐 뭐하러 귀찮게 경기장까지 오겠어 이러면서 손님 떨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대요, 처음에. 근데 뭐 전혀 안 그렇죠, 지금. 예. 어.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미디어로부터 뭘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이용하잖아요. 뭐 여기 위에 적혀 있는 다양한 미디어들을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왜 봅니까? 왜 이용합니까?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한번. 예. 뭐죠? 어, 뭘 얻냐면은 예. 일단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죠?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예, 정보를 얻죠. 그리고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해석을 얻어요. 그러니까 논평 뭐 이런 거 있죠? 야, 이거 뭐 이래서 되겠어? 이러면서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뭐? 응? 이런 식으로 예, 정보와 해석을 얻죠. 사실 뭐 뉴스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뭐 뉴스가 객관적인 사실만 전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보도하는 논조나 그 뉴스를 배치하는 그 과정 이런 걸 보면 다 그 방송사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신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해석, interpretation이죠. 예. information and interpretation, 정보와 해석. 그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 유튜브 왜 봅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니까 하긴 뭐 공부하는 거지만 유튜브 대부분 여러분 뭐 재미 때문에 보잖아요. 먹방을 뭐 정보를 얻으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무슨 그치 그럴 수 있죠 하긴 뭐 예. 맛집이 어디에 있나 뭐 이런 걸 알려면 정보도 그것도 정보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웃긴 비디오 뭐 이런 거 틱톡 이런 거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동영상 사이트 이런 거는 굉장히 짧죠. 막 한 15초 이런 건데 일단 웃긴 거가 바이럴이 많죠. 아무래도 웃겨야 이게 사람들도 보고 막 친구한테도 카톡으로 그 공유하고 이러죠. 예. 그 오락의 기능이 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것도 뭐 오락의 그 목적이 더 크죠.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그 위트볼이라는 학자가 이 사람은 이제 미디어 학자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포츠가 뭘 제공하냐 하면은 여기 다운표에 있는 내용을 제공한다고 했죠. A never-ending series of episodes. 어떤 에피소드를 그냥 끊임없이 계속 제공한다 이거예요. 예. 그 시리즈를 뭐 시즌 1, 2, 3, 4, 5 그러니까 뭐 프로야구라는 그 엔터테인먼트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매 시즌마다 시즌이 업데이트돼서 계속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를. 예. 주인공이 맨날 바뀌고 약간씩 바뀌고 많이 바뀌기도 하고 뭐 결말도 바뀌고 그쵸?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가. 그 오락의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상호작용. 그러니까 요즘 특히 이제 그 소셜 미디어 같은 미디어에서는 상호작용이 중요하죠.
저도 가끔 깜짝 놀라요. 어떨 때는 되게 유명한 사람 을 이렇게 태그 하잖아요. 예.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이런 데서. 그러면 그 사람이 가끔 막 답글을 남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러면 깜짝 놀라죠. 이 사람이 내 글을 봤나 보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예,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작용이 이제 예전에는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즉각적으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예. 자, 이것은 이제 스포츠와 미디어가 공생하는데, 이제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스폰서십이 더 붙어서 이 세 개를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황금의 삼각형 이렇게 나왔죠. 예. 서로 이렇게 화살표를 주고받으면서 이 판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또 삼각형 이게 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예, 동양에서도 예,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동양 문화권, 서양 문화권에서 모두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나타내요. 뭔가 완전한 느낌? 3 하면은, 예, 삼각형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딱 안정됐잖아요. 보면 이게 쓰러질 염려가 전혀 없이, 그쵸? 동그라미는 막 굴러갈 것 같고 그런데 삼각형은 안정하게 탁 버티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삼각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3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미술의 삼원색이 있죠. 예. 그쵸? 예. 음악에 삼화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에 예, 성 삼위일체가 있죠. 예. 영어로 이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 예, 그게 있고 또 지금까지 얘기는 뭐 아무래도 서양 문화권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동양에도 있어요. 불교에서도 삼보라는 게 있습니다. 삼보. 보라는 건 이제 보물 이런 뜻인데 예. 삼보는 세 가지의 보물, 즉 불, 법, 승.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리고 이제 불법, 예, 경전 같은 거, 예, 그리고 승 하면 스님. 이 세 가지를 이제 마치 기독교의 트리니티처럼 예, 불법 승 이런 게 있어요. 삼보.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죠? 예, 드라마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근데 한국 드라마에 공식이 있습니다. 예. 한국 드라마에는 세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만든 건데, 예. 뭐냐면 첫 번째, 삼각관계가 나오죠. 예. 그것도 3이네요. 삼각관계. 그리고 두 번째, 예. 기억상실증. 예. 두 번째, 세 번째, 시한부 인생. 예.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나오거나 아니면 세 개 중에 최소 두 개는 나옵니다. 어떤 드라마든지 간에. 예. 뭐 잠깐만 딴 얘기를 하면은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그게 이제 요즘에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심각한 병인데 이걸 되게 웃기게 어떤 드라마에서는 막 이제 좀 웃기게 다룰 때도 있죠. 예, 기억상실증. 예. 근데 기억상실증으로 제일 잘 만든 영화는 예, 제가 보기에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옵시다. 예, 그래서 스포츠와 미디어와 스폰서십 이게 스포츠와 미디어의 공생관계는 대충 했는데 거기 스폰서십이 껴가지고 이제 이 판이 확실히 커진 거예요. 거기다 이제 곱하기를 막 팍팍 하는 거죠. 스폰서십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스포츠 기업의 스포츠 산업의 스폰서를 하는 스폰서들 입장에서는 미디어가 있음으로 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 솔 2020 프로야구라고 스폰서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로야구가 미디어를 통해서 중계가 안 된다면은 브랜드 노출이 별로 안 되겠죠, 거의. 예. 경기장에 가서 봐야 마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미디어가 그걸 매일 틀어주고 또 언론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스폰서십의 효과는 아주 극대화되죠. 그러니까 스폰서 입장에서는 흐뭇하죠. 또 나오고 있군 이러면서 그래 좀 많이 좀 얘기해라 이러면서. 예. 그리고 스포츠 팀 입장에서는 미디어로부터 돈을 받고 그쵸? 예.
이건 좀 이걸로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돈을 받죠. 네. 그리고 스폰서 회사로부터 또 돈을 받죠. 그 구단은. 네. 그런데 화살표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지 않잖아요. 이게 그쵸. 예. 그 상호의 공생관계니까 이쪽으로도 이렇게 가야 되고, 그렇죠? 어디 갔습니까? 화살표가 커서가 예. 이렇게도 당연히 갈 테고, 그렇죠? 또 이렇게도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스포츠 팀이 미디어에게는 뭘 해줄까요? 그럼 예. 미디어는 스포츠에 그 중계권료를 줬죠. 예. 스포츠 입장에서는 미디어에다가 뭘 줍니까? 이 화살표에서 이렇게 지금 예. 콘텐츠를 주죠. 예, 아까 얘기했죠. 그 끝나지 않는 영원한 에피소드, 계속되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미디어 입장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은 굉장히 시청률이 높고 인기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만 되면 방송국들끼리 중계권료 딴내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입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폰서 회사 입장에서는 스포츠가 뭘 줍니까? 그 회사의 인지도 향상, 그쵸? 그 광고 홍보 효과, 엄청난 효과를 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스포츠에서 미디어의 영향력. 그 미디어로 인해서 스포츠가 어떻게 이제 그 달라지는지 뭐 이런 거죠. TV 방송 중계권은 많은 리그나 조직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 이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한 10번 넘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나왔네요. 그쵸? 예.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나왔죠. 예. 이 얘기는 이제 입이 아프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예. 티켓, 그 관중 입장 수익 혹은 스폰서 수입 이런 것보다 TV 중계권료가 더 많습니다. 대부분 뭐 거의 모든 리그에서 그래요. 예. 여러분 요즘에 프로야구, 프로축구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예. 근데 어때요? 무관중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관중인데 어떻게 리그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입장료 꽤나 할 텐데. 그쵸?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야구 그 관중이 뭐 경기당 10,000명이라고 치고 편의상 그냥 평균 10,000명이 뭐 티켓이 10,000원이라고 치고 그냥 편의상 예. 만 곱하기 만이 얼마입니까? 예. 뭐 저는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 곱하기 만 한 다음에 144 나누기 2 하면 72죠? 예. 그 만 곱하기 만 한 다음에 72를 또 곱해보세요. 그게 그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들이 1년에 입장권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매출액 중에 일부겠죠, 그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TV 중계권으로 나눠 먹는 그 금액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사실 올해 물론 프로야구에 타격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한 입장 수익이 없으니까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무관중 경기가 굉장한 타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예, 방송 중계권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 144경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경기 수를 줄이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제 리그나 조직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장기 계약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 재정이 확보되니까 안정감이 있죠, 리그가. 망할 염려가 없고. 예. 자, 그런데 그걸로 만족을 못해, 이제. 그 리그나 조직이나 뭐 팀이나 학교나 뭐 컨퍼런스나 등등등 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이거 TV 중계권이 짭짤하네. 괜찮네, 이거. 그러면 아예 우리가 방송국을 차려서 그냥 아예 숙제 방송국도 운영하고 그 중계권도 같이 하고 이러면 이거 껌 먹고 알 먹고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 네트워크 얘기를 제가 이제 한번 드렸죠, 그때. 예, 드렸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NFL 네트워크라고 오른쪽 위에 있죠. 예. 이거는 NFL이 그 자체로 방송국을 만들어서 일부 경기를 직접 중계합니다. 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롱혼 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학교 팀이에요. 그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라는 굉장히 큰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이제 운동부가 굉장히 그 크고 잘하죠. 그러니까 또 텍사스 주가 또 크고 동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 자체 내 방송국 만들어서 응? 우리 게임 중계하면 이거 괜찮겠는데? 해가지고 직접 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해서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요즘엔 좀 추세입니다. 예. 그 이러한 콘텐츠들은 또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NFL 네트워크의 어떤 실험 중에 하나가 그 목요일 날은 이전에 게임이 없었거든요. NFL이. 예, 근데 목요일 날 게임 만들어가지고 그 한 게임의 인터넷 중계권을 예, 팔았어요. 또 누구한테 팔았냐면 처음에는 트위터에다 팔았다가 그 다음에는 아마존에다 팔았다가 작년에는 페이스북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간을 봅니다. 이렇게. 해마다 바꿔요. 파트너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혹은, 예, 하는 환경이 어떤가 이제 그 시장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렇게. 예. 본격적으로 좀 나가려고 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미디어 시장에 그 따라서 격변하고 있어요. 이 스포츠 산업도 요즘에. 예.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금액을 외울 필요는 없고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가 이게 지금 그 미국의 그 TV 중계권료 시장이 그걸 보시는 건데요. 보시면은 NFL이 제일 높죠. 예, 중계권료가.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는 프로리그는 그 미식축구라고 했잖아요. 프로리그 NFL. 예.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이거 보면 중계권료가 제일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일 잘 팔리고 인기 있다는 뜻이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약이 보면 보통 단위가 6년, 뭐 10년 이래요. 어떤 거는 10년이 넘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한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금액 규모는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예. 뭐 엄청나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그 미국 대학 농구, 남자 대학 농구의 그 토너먼트가 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3월 달에 하는 그 68개 팀이 참가하는 그 토너먼트로 그냥 우승팀을 겨루는 대회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자기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그냥 보는 거예요. 예. 3월 달에 하는 미친 짓 이렇게 부릅니다. 3월에 광란해서 March Madness라고 불러요 이걸. 예. 근데 이 중계권료가 엄청난 게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CBS하고 터너 그 방송국이 얼마에 이 계약을 샀냐면은 14년 동안 10.8 빌리언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단위로 하면은 800 밀리언 달러에 8억 달러예요. 해마다 8억 달러씩 그 미국 대학 스포츠 연맹에 방송국이 냅니다. 8억 달러. 예. 8억 달러면 곱하기 1200 하면은 그게 원화로 예.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이 정도 규모예요. 이 시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 제가 수십 번 얘기했던 그 TV 중계권료가 가장 많은 돈을 번다는 게 이제 실감이 나시죠? 예,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 자, 미디어는 스포츠에 의존한다. 자, 신문. 여긴 좀 재미없는 얘기인데, 예. 전체 지면에 신문을, 뭐 여러분들이 종이신문을 뭐 거의 안 보겠지만,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면은, 전체 지면이 있으면은 그 중에 20%가 스포츠입니다. 예. 적어도 20%. 이건 미국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직접 씌워봤거든요. 과제였어요. 이게 선생님이 제가 스포츠 미디어 수업 들을 때 예, 신문 3개 골라가지고 그 페이지 씌워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국지, 뭐 지방지, 뭐, 뭐 지방지 또 하나 이렇게 3개를 이제 다 갖다가 직접 다 씌워봤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20%, 25% 이래요 보통. 그다음에 이거 재밌는 건데 지역지들은 그러니까 미국 얘기예요. 이건. 그 지방 신문들, 소도시에 나오는 신문들은 대학이나 중고교 운동부 기사를 매우 비중 있게 취급한다. 미국도 그 지역 신문들이 이제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뭐 TV로 보면 뉴스 다 나오는데 뭐 굳이 로컬 뉴스 뭐 안 봐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문을 뭐 돈 주고 사고 뭐
아깝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지방 신문들이 먹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네 그 대학팀, 중고등학교 운동부팀 이런 팀들 경기 기사를 굉장히 크게 다뤄요. 뭐 예를 들어서 글쎄, 뭐 대구 매일신문이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은 그 대구 매일신문은 뭐 대구 영남일보도 있고 뭐 대구 매일신문도 있고 이렇게 그 지역지가 있는데 그 경쟁력이 좀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 전국지보다 그 대신에 이제 특화된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봐야 반드시 볼 수 있는 어떤 그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네 스포츠 팀을 취재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지역 동네 대학원생이었는데 지역 신문사의 그 기자였어요. 스포츠부. 근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그 찾아오셨대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할머니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어저께 신문 한 50개만 살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거기 자기 손자, 그 할머니 손자가 나온 거야. 그 손자가 그 운동부 운동선수인데 예, 그 사진이 커다랗게 그 신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서 그 아는 사람들한테 다 하나씩 주고 싶어서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그 동네가 작아요, 되게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알아. 이게 걔는 뭐 누구 친구고 누구 친구 아들이고 삼촌 동생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걸 주의 깊게 봅니다. 그 중고등학교 혹은 동네 대학교 운동부 기사를. 그리고 왜냐면 전국 신문에는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지역 신문들의 또 생존 전략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그 뭐랄까 실수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 삼성 라이온즈에 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더 많이 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지역 독자들이 대부분 삼성 라이온즈 팬일 거 아니에요. 전국 신문들은 그 어떤 특정 팀만 많이 쓸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 안배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이 대구 지역 신문들은 그냥 대놓고 그렇게 써도 돼요. 예. 왜냐하면 뭐 지역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 그 근처 뭐 중고등학교 뭐 야구부라든가 뭐 그 지역 선수 출신 선수 이런 선수에 대해서 더 비중 있게 쓸 수 있겠죠 당연히. 예, 뭐 대구의 그 야구 명문 학교들이 이제 구 대구상고인 상원고 또 대구고 예, 경북고 이런 학교들이 다 야구를 잘하는데 이제 그런 학교에 관한 기사를 더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스포츠 기사를 특화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사 이런 걸 쓰면은 그 누가 봅니까 그걸?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지들의 어떤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TV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는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A매치 국가대표 경기 한다 이러면은 뭐 예, 굉장히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포츠는 역시 생중계로 봐야 제맛이다.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왜냐하면 스포츠를 그 결과를 다 알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보면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뭐 아무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재미가 뚝 떨어지죠. 예. 스포일러가 왕창 있는 영화하고 똑같죠. 그래서 마치 예, 맥주를 예, 사서 먹다가 이렇게 딴 다음에 예, 마시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그걸 또 마시면 맛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예, 그런 거예요. 예. 역시 스포츠는 라이브로 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TV 입장에서는 그 큰 화면으로 보는 그 뭐랄까 효과가 있죠. 그 지금 사실 TV가 뭐 매력이 뭐 거의 없잖아요. 무슨 뭐 TV를 꼭 봐야 돼요. 근데 그 대신에 역시 TV의 장점은 화면이 크고 시원하잖아요. 예. 그 휴대폰으로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 현장감도 있고 재밌죠. 예. 근데 게다가 라이브로 봐야 된다면은 예. TV 입장에서는 이제는 스포츠 말고는 이게 없어요. 이 라이브로 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 뉴스도 사실 뭐 뉴스도 라이브로 봐야 되긴 하지만 뭐 1시간 늦게 본다고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뉴스, 드라마 이런 거. 드라마는 뭐 나중에 뭐, 뭐, 뭐 일주일 있다 봐도 별로 재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몰아봐도 되고 한꺼번에 넷플릭스로 다 봐도 되고 그래서 굳이 본방사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능도 마찬가지예요. 예능도 뭐 거의 녹화 방송이니까 뭐 그걸 뭐
꼭 본방사수 해야 돼요? 아니죠. 근데 스포츠는 여전히 본방사수가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스포츠 중계는 남자 시청자들을 TV 앞에 앉힐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여러분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학생들 TV를 얼마나 봅니까 보통 요즘에?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요즘은 TV 별로 안 보죠. 왜냐면 저도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마지막 한 5년 정도는 집에 TV가 없었어요. 아예 TV가 없이 살았어요. 집에 TV가. 근데 그냥 뭐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론 이제 저는 풋볼 이런 거 볼 때는 이제 그 TV가 있는 다른 데로 가서 봤는데요. 그럼 불편했던 거긴 하죠, 사실. 근데 TV가 없어도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다 웬만한 건 볼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유튜브가 더 재밌어요. TV보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유튜브하고 그 케이블 TV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대부분 유튜브 고를걸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들이 여전히 그 TV 앞에 앉아서 보는 굉장히 드문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포츠를 해야 돼요. 남자 시청자들이 TV를 원래 잘 안 보거든요, 거의. 그런데 뉴스, 스포츠 이런 건 본다고요. 그래서 스포츠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읽기 자료 그 과제로 들었던 그 숙제 있죠. 여러분 뭐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말에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들을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포츠 중계를 보는 그 시청자들, 그 소비자들, 그 프로그램 소비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나이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소득 수준은 어떻고, 뭐 인종은 어떻고,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한국은 뭐 별로 안 따져도 되지만,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할 거 아니에요. 광고하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또 그 방송국에서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남자들이 봐? 그러면은 남자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야? 그러면은 남자들이 많이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살만한 그 제품을 광고해야겠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는 스포츠도 여성들이 많이 보잖아요, 또. 그러니까 과연 그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아직 그 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광고 제품들을 어떤 광고들이 나오는지 보면 이제 뭐 면도기, 뭐 자동차, 뭐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쭉 이제. 근데 그 제품을 주로 쓰는 계층이 어느 층일까? 이게 그, 이 남성일까, 여성일까, 이런 걸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제가 숙제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남성들이 많이 보고 남성들이 사는 물건이 많이 나와요. 다음 장에 봅시다. 자, 좀 웃긴데요? 다 같은 남자가 아니다. 이건 제가 이제 붙인 제목인데, 이 표를 한번 봅시다. 이게 그 2013년 기준이에요. 이게 조금 되긴 했는데, 2013년도 NFL, 그 미국에서 제일 인기 좋다는 그 프로 스포츠 리그 정규 시즌 경기를 분석한 겁니다. 그 정규 시즌 경기에 시청자들을 분석한 표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그 위에 이제 젠더, 이게 성별이죠. 성별은 남자가 65%, 여자가 35%라는 얘기예요. 이게 시청자들 중에 남자가 많죠, 더. 한 2대1 정도로 많네요. 거의. 그리고 그러니까 남성이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스포츠는 일단 이것만 봐서는.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그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이를 보면은 맨 앞에 그 진할수록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17세 미만이 9%, 18에서 34세가 20%, 그 다음에 이제 뭐 중년층이 한 34%, 그리고 장년, 노년층이 3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아주 젊은 사람들보다는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이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인종,
미국이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종 구별로 봤을 때 그 흑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한 15%, 그다음 백인이 77%로 압도적으로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히스패닉이 한 8% 이렇게 되고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진할수록 그 가난한 겁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세 번째 그 있죠. 예, 그게 한 세 번째부터를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연봉 4만에서 7만 5천 이상. 그러니까 이 표로 봤을 때는 중산층 이상 부유층이 많이 번다고 알 수 있죠. 예, 결론은 그렇게 날 수 있죠. 이 표만 봤을 때. 그래서 한번 추려봅시다. 이 그 어떤 사람들이 보는지. 일단 남자들이 많이 보고요. 또 중장년층이 많이 보고요. 백인이 많이 보고요. 또 중산층 혹은 부자들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NFL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중년 남성 백인 부자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소비 여력이 높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고하기 딱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심지어 TV도 잘 안 보는데 모처럼 보는 TV야 이게. 그러니까 광고해야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남성 그 중년 돈이 있는 소비자들. 그렇죠. 그 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쓰고 어떤 제품을 사고 싶어 할까?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떤 제품이 광고로 나올까?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뭐 제품 회사 말고 그냥 어떤 제품이 주로 팔릴까? 40대 중년 남성 백인들이 뭐 40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예. 뭐 소득 수준 빼고는 저하고 비슷하네요. 굉장히 예. 하여튼간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봅시다. 어떤 회사 맞춰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막 얘기해보세요. 수업 시간에는 이제 한 명씩 시키는데 뭐 같아? 뭐 이렇게 시킵니다. 예.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한번 여러분께 있나 한번 보게. 예. 뭐가 있을까요? 예. 자 이런 게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 이제 이거는 뭐 회사 이름 말고 그 서비스만 보시면 돼요.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그러니까 그 재무 상담, 투자 이런 거, 예, 투자 상담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좋은 투자처 없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 여기다 투자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버라이전. 이거는 이제 휴대폰 회사예요. 예, 휴대폰 서비스. 그러니까 휴대폰 필요하죠, 당연히. 예, 뭐 휴대폰은 뭐 초등학생도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예, 어른들도 필요하니까. 세 번째, 스테이트 팜. 이거는 그 보험회사입니다. 보험. 주로 자동차, 뭐 화재, 뭐 집보험 이런 거, 예, 손해보험 이런 거. 예. 당연히 보험의 주 고객이 예, 중년 남성들이죠. 예, 운전도 주로 하고 뭐 집에다 보험 들고 뭐 이러니까. 예. 그다음에 렉서스. 예. 뭔지 아시죠? 자동차 회사죠. 자동차 중에서도 약간 좋은 자동차죠. 예. 내가 지금 말이야 그랜저 타는데 이거 렉서스를 바꿔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한번. 예. 근데 광고가 딱 나와. 저거 렉서스 뽑고 싶은데 요즘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괜찮은가?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생각을 하겠죠. 예. 그다음에 올스테이트 역시 이것도 보험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AT&T 이것도 통신회사. 예. 이제 버드와이저 뭔지 아시죠? 맥주. 예. 술을 빼놓을 수 없죠. 예. 예. 중년 남성들이 뭐 술. 예. 자, 퀵큰론스 이거는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예. 들어봤을 거예요. 농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르브론 제임스가 뛰었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홈구장이 이름이 퀵큰론스 어리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협찬사였어요. 그 팀에. 퀵큰론이 뭐냐면은 여러분 뭐 보시면 알지만 이게 빠른 대출 이런 뜻입니다. 예, 퀵큰론. 근데 이게 이제 고유명사로 상표가 돼가지고 주로 이제 그 집 담보 대출 이런 거 해주는 회사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몰기지라고 하는데 보통 한 30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달 이렇게 뭐 1,000불씩 이렇게 띄어요. 월급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체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찬가지죠.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년 남성들 보통 집을 많이 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대출에 관심이 많겠죠, 대부분. 예. 그렇고, 그다음에 질레트, 예. 남성들의 영원한 예. 동반자, 면도기, 예. 질레트 얘기 몇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닛산, 예. 자동차 회사죠. 예. 그 일제 자동차만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제가 이게 미국에서 쓰던 거 그냥 거기다가 해가지고. 예.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예. 이건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자,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면은 40대 혹은 50대 예, 중장년 혹은 노년 남성 백인 그리고 소득은 높고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요? 예. 자 다시 한번 중장년 노년 남성 예. 그런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물건들 뭐 제품들 서비스들 쭉 나왔고요. 예. 딱 하나 빠졌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는데 예. 한번 제가 5초를 드릴게요. 예. 5초 동안 찍어보세요. 자, 1, 2, 3, 4, 5. 바로 이겁니다. 짠! 예, 뭔지 아시겠죠? 예. 예, 이걸 이제 아까 심바이오릭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아그라라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파이아그라라고 합니다. 예, 파이아그라. 그래서 뭐 이게 뭐 약인데요. 예, 무슨 약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예, 하여튼간 뭐 그런 약이 있습니다. 예,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중장년 노년 남성들이 예, 뭐 필요로 할 만한 예, 그런 약이에요. 이게 예. 하여튼 이런 것들이 광고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보면 이제 TV를 틀면은 이제 밤 시간에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런 광고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떨지 뭐 대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뭐 어차피 지금 하는 게 프로야구하고 프로축구밖에 없으니까 예, 여러분들 뭐 그 중에 하나일 텐데 한번 조사를 잘 해보시고 예, 제가 한번 그걸 보고 예, 비교해 볼게요 이거랑.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미디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 어떠셨는지요? 예. 미디어는 참 재밌어요. 예, 할 얘기도 많고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금 계획으로는 그 2학기에 예, 그 계명대학교에서 스포츠 미디어 과목을 예, 가르치게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2학기에 더 많이 자세하게 재미있고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용품, 라이센싱 이런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안녕히 계세요.